이것은 자본이나 노동력과 거의 동등한 레벨의 경제적 투입 자본이며 비즈니스의 새로운 원자재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은 21세기 원유로서 미래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좌우할 것이며, 이것은 혁신, 경쟁력, 생산성의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것은 바로 데이터. 데이터는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무형의 자산입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들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한마디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생산한 그런 데이터를 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자원이 되어야 된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 데이터는 버스 도착 시간, 부동산 정보, 날씨 등에 활용되면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나아가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되어 수많은 스타트업과 일자리가 생겨났는데요. 공공 데이터에서 저희가 조달하는 데이터는 이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민간 기업이 매번 만든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공공에 있는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다가 활용하면은 저희가 해야 될 건 저희 서비스에만 딱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소만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자동으로 끌어와서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죠. 이제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쓰는 시간도 기본적으로 한 30분 걸리던 거를 5분으로 단축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중심의 우리 일상에 공공 데이터가 가져온 유익함,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 공공 데이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날씨를 확인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도착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고, 사무실 근처 맛집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거나, 오늘 내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 메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앞두고 집 시세를 검색하거나 집 주변 학교나 병원의 위치를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정보를 얻을 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공공 데이터입니다.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앱이나 플랫폼으로 재가공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데이터인 것이죠. 공공 데이터란 법적으로 정의하면 공공기관이 법령에 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도중 생성, 취득한 모든 전자적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공공행정에 관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명 정보라든지 공공시설물 정보들이 되겠죠. 또한 국토행정에 관한 데이터, 부동산 거래 정보, 우리 고용 통계라든지 산업 통계 데이터, 또 날씨 데이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공공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과거 정보화 초기의 데이터 정보 시스템은 공개한다 해도 기술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정부 역시 데이터 제공에 대해 민감했지만, 최근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지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그리고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국민을 위한, 또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이 이것을 공개해서 받아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다는 법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교육, 재정금융,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모든 생활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부가 소유하고 국민에게는 일부만 개방했지만 현재 공공 데이터는 국민으로부터 생성 수집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인데요. 이 법에 따라서 정부는 3년마다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들고 행정기관, 지자체, 그리고 각 기관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마련해 국민 누구나 어떤 데이터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는데요. 공공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관련 교육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확대하며 이후 10년간 유지 발전하며 많은 사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공데이터법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일단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우리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 그 결합이 됐죠. 교통을 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예약, 또 하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맛집을 찾는 것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제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을 중단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난 요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주목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부터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이나 음식점이나 관광시설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낯선 여행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맛집을 검색했더라도 막상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이때 앱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따라 예약한 식당까지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정보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회사와 협업을 해서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행자들이 환전한 돈이 부족해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선불 충전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국 사회는 현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되게 불편합니다. 키오스크가 최근에 많아졌는데 그 키오스크에 현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갖고 온라인에서 직접 충전하기 때문에 환전이나 충전의 과정들이 아주 단순해지고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불카드에 돈이 없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이체시키기 때문에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선불카드 하나로 모든 결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在中国国内的时候，就可以通过支付宝和微信来进行充值，就是不需要提前去换钱啊，或者是去 ATM 去找这些可以换钱的地方，我觉得是非常方便的。想要推荐的第一个就是在点餐的时候，因为上面会菜单全是中文，就是翻译的很好，就不需要我们再拿翻译的机器再去进行翻译，然后直接给店员看，然后他也能很清楚的看懂，所以很方便。 보안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카드사, 선불 충전 기술업체, 가맹점 모집 분야까지 4개의 업체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취향들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 관광지만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국에 있는 웬만한 곳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전국에 있는 음식점들, 관광지들, 쇼핑센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공공 데이터에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지 정보, 그리고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제공하는 지하철 역명, 이런 정보들을, 기초 정보를 가져다가 저희가 외국인에 맞게 재가공을 해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저희한테는 기초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이 전국 수많은 업체와 관광지 정보의 변화를 조사하고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업체는 자체의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14년 공공 데이터 활용 창의 경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바로 관광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 촉진의 사례가 된 것이 수상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혜용 대표는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더 디테일한 영역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전국 지역 상점의 구체적인 특징과 정보를 기반으로 번역 기술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공공 데이터 개방이 공급자 주도의 양적인 공급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 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또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공공기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즉시 제공하고,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해 공적 마스크 앱, 요소수 재고 현황 앱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제공을 했고, 또 이것을 민간이 받아서 서비스화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있는 마스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요소수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혜택이 아주 일부에 그걸 가져다 쓰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국한이 됐지만, 지금은 공공 데이터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진짜 지금 같아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공공데이터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의 우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고자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 일상 가꿈, 기업 성장 입금, 내일을 함께 만드는 공공데이터라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비전을 발표하며 국민과 기업에 더 나은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데이터의 생성에서 활용까지 전 생애 주기를 다루면서 민간과 함께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가 향후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주제 발표와 함께 데이터 활용, 신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는 2013년 이후 데이터 개방, 다운로드, 서비스 개발 부분에서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수가 10년간 10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8만 7천 개 이상의 데이터가 개방되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는 2022년 기준 하루 평균 24,125명이 방문할 정도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또 지난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기업 내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공공데이터를 가장 잘 제공하고 활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는 2015년부터 전 세계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총 3번의 평가에서 한국은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글로벌 선진국들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먼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OECD 평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앞에서 이끈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과 산업계의 협력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사회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2022년 9월 출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이를 발판으로 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까지를 아우르는 국가적 혁신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칸막이로 가로막혀 같이 협업하기 어려운 이런 정부 내 부처들이 원팀으로 똑똑하게 데이터를 공유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족한 혁신 역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민간의 최신 디지털 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하는,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부산에서는 정부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질 대한민국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공공데이터의 개요와 지난 10여 년간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뇌동맥류 탐지 솔루션과 부동산 사기 방지 아이디어와 같이 올해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2개 팀의 서비스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복용 약물 알러지 정보를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이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보한 여객들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 공항 혼잡도를 분석하는 실생활 밀착형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제가 이 박람회를 둘러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공공 데이터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이 직접 챙기지 않아도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공서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아까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데이터의 활용이 쉬운 정부 혁신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곳에서 청약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개방함으로써 민간의 앱을 통해서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요. 국민들이 서류를 떼서 청약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먼저 신청하시면은 사전에 청약 자격을 심의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내년부터 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도 마련되는데요.
수출입 기업들이 종이 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던 수출입 관련 서류들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데이터로 전송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마이데이터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수출입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은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 데이터를 지정된 무역금융기관에 직접 전송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출입 기업들이 직접 관세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조회하고 또 대사 작업을 거쳐서 힘들게 무역금융기관에 보냈던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 데이터 산업의 선도적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는데요. 2013년 이후 127개 수상팀 중 절반 이상인 85개 팀이 실제 창업까지 이어져 창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AI 기반 분석 서비스들이 많이 출품되고 또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2,724개 팀이 참가하여 최종 10개 팀이 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루었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주택 문제, 사회 안전 문제, 의료 문제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업경진대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뇌동맥류라는 치명적인 질환을 예측하고 진단하여 미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또 최근 늘어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은 아이디어 기획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데이터가 사실은 국민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식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의 역대 수상팀 중 60%는 투자 유치나 사업 확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유일의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피사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에서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하며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 이환희 대표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유기동물 정보를 제공해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길에서 보호자를 잃은 동물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길을 잃고 이제 구조되기도 하는데 그 정보가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이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돼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보호소 안에서 안락사되거나 자연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은 그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동물들을 찾기도 하고 또 찾아가지 않는 동물들은 또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올 4월 개관한 입양문화센터는 온라인에서 진행되던 입양문화 캠페인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공간입니다. 센터 1층에서는 반려동물의 입양 홍보 정보와 매거진, 캠페인 내용을 소개하고 2층에서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찾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실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애견인 모임 장소가 아니라 유기견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과 교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에게 안락한 보호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이 새로운 가정과 소중한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빨리 이제 좋은 가족으로 입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뭔가 그냥 후원하는 느낌으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제주에서 유기견으로 구조되어 이곳에서 보호받고 있던 규리가 새로운 가족과 인연을 맺는 날인데요. 반려견도 가족이니까 같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돈 주고 이렇게 샵이나 이런 데서 데려오는 것보다 좀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같이 이렇게 보듬고 같이 살 수 있는 가족들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자고 해서 입양하게 됐거든요. 잘 클게요. 유기견들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통해 사회와 과정을 거치고 도시에서 함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 방법도 함께 배우는데요. 유기견들이 보통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산책시키고 있어요. 피사 플랫폼 서비스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제품 서비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입양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현재 55만 명의 사용자가 이 반려동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11만 명 이상이 이곳을 통해 입양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그런 공공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서비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다만 그런 공공데이터가 존재하긴 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를 만들었던 것도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이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기동물 문제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센터 정보는 오픈 API 방식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가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 콘텐츠 제작 및 활용에 큰 도움이 되어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에 그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었다면 일일이 지자체 보호소를 다니면서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공공데이터 덕분에 좀 더 편리하게 빠르게 이 서비스를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가 지금도 중심이죠. 울산에 있는 A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혁신적인 IT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 설립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기술력을 키우며 도시 문제 해결, 스마트 공장 구축, 복합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복합 재난 문제 중에서 침수와 지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이상기후, 복합재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2년, 3년에 걸쳐서 침수 문제는 굉장히 국지성 호우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0여 종의 데이터, 인구 데이터, 시설 데이터, 집안 데이터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데이터를 연구하고 침수와 그리고 지진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도시의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공부다 보니까 잘 따랐었어요.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올해 6월 A4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과 도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현장을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시민에 대한 어떤 구조와 그리고 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태블릿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가서도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제일 강조하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의 선제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 솔루션의 차별점이나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A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인구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 이동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대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돕는데요. 지하 시설물 데이터도 활용해 침수 발생 시 지하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솔루션을 활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저희의 니즈에 맞는 데이터들을 갖고 저희가 솔루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신뢰성과 그다음에 종류들이고 업데이트인데 이미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신뢰성이 있는 이 포털에서 저희가 업데이트나 아니면 이 신뢰성 높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계속 갖고 와서 이 시스템을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복합 데이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활용하고 실제 도시의 모습을 가상으로 모델링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사능 재난에 대한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여 방사능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방사능 방제와 침수가 만약에 재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사전에 두 가지 재난에 결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 비가 어떻게 올지 그리고 원자와 피폭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적용해보고 피해라든지 어떤 대비책들을 강구하는 데 저희 기술이 많이 활용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A사는 공공 데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2022년 울산 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행안부 본선을 거쳐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차지함으로써 기술력과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으며 공공 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민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 회사가 발돋움할 수 있는 큰 장점이었는데요. 공공 데이터 자체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민간 사업으로 확장하고 저희가 해외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어떤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사는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농가들에게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농업 기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농업 생산을 돕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IT 강국인 우리나라지만 농업 분야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딥니다. 특히 ICT 지원은 단순하게 센서, 제어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이 2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예산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수집보다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농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해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영농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부여, 공주, 강원 횡성 등 전국 각지의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8개 지역에서 수집한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들에게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인 기상청의 단기 예보 데이터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 기상 상황을 예측하고 각 농가의 내부 환경 데이터를 함께 융합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사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횡성의 특산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토마토 농장의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재배 방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여 품질 좋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토마토 재배 농가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 소득이 9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조입 수익 1억을 달성한 농가가 올해 1억 9천의 조입을 달성하였고 수확량이 45kg를 초과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토마토를 재배한 한 농가는 이 솔루션이 없었으면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이 자기 농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소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실시간으로 농장의 환경 정보를 제공받으며 언제 환기를 할지 혹은 물을 언제 줘야 할지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리포트를 통해 전날의 농장 환경 상태 및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10분, 20분 무작정 감으로 환기를 하였는데 현재는 1분 간격으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습도를 터치하면 습도의 그래프를 보고 환기를 하였습니다. 시간 및 온도 그리고 CO2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온실 내의 과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피사는 올해 열린 농림수산부 주관의 농식품 공공 빅데이터 활용 대회에서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농림부 장관상을,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공공 빅데이터 활용 대회에서도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공공 빅데이터는 기상청의 단기예보 데이터와 농진청의 농업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농업기상 관측 데이터의 경우는 전국 220여 개 지역의 외부기상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가들에게 외부기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 데이터와 융합해서 분석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해도 지금 외부 온도에 따라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부 환경 예측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외부 기상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려운데요. 외부 기상 데이터와 내부 환경 데이터를 통합한 정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낙후된 농가부터 첨단 온실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기업 지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중개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재윤 대표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인 2014년 안전 관련 아이템으로 제2회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앱으로 공공데이터인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했을 때 휴대폰의 위험 알람을 울리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공공데이터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깨닫게 되며 공인중개사 업무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에도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개사라면 결국에는 정보, 매물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고 또 계약서를 작성, 실제로 서면으로 그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공공데이터가 하나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건축물 대장, 뭐 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한 데이터,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공공데이터가 중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게 다 이제 산재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중개를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사는 주로 건축물 대장 데이터를 활용하며 건물 정보와 대지권 비율, 토지 활용 계획, 건축 소유자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개사들의 일상적인 업무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작성 등의 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개사들의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계약에 따른 실수를 방지하며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다 자동으로 끌어와서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가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죠. 중개사가 그래서 면적 정보 0 하나 잘못 쓰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개사가 잘못하면 뭐 과태료나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는 실수 때문에 그런 위험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쓰는 시간도 기본적으로 한 30분 걸리던 거를 5분으로 단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매물 정보를 관리를 하고 매물 정보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또 하고 있는데 그 정보의 그 신뢰성이 높아지죠. 중개사들은 매물 정보를 소비자에게 더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사는 10만 건 이상의 다양한 매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물이 접수될 때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 대장 기반의 솔루션 활용을 통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고객들한테는 좀 신속하고 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공인중개사인 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좀 정부의 공인된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으로 빠르게 답변과 피드백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건물에 대해서 중개사가 잘 모르는 채로 좀 집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니까 전세금에 대한 안정성과 이런 보장에 대해서 더 안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 데이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민감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진위 확인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민간 정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명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지금까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가명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활용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 공공데이터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 판단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융합되는 형태로 발전하며 데이터의 융합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 때부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 트레이닝 시켜서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이 정부의 문서 작성이나 또 정책을 수립할 때 보조역으로 또 안전, 재해, 재난 등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조화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표준화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표준화는 인공지능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공공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AI가 그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와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공공데이터가 모든 AI 개발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AI 개발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방식이라든가 내용도 이제 고도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의 편익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공공데이터 활용의 무한한 영역.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영역이 합쳐졌을 때 우리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선 정책과 기술 발전을 통해 우리는 공공데이터를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유익한 활용으로 맞이할 더 편리한 일상과 새로운 일자리. 우리 국민 누구나 데이터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